이번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인사 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희가 뭐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네.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만한 사람만 제가 잠깐 소개를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그러시죠. 먼저 이영림 춘천지검장 있어요. 와, 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몇 번 봤는데? 예. 네. 지난번 그 탄핵 국면 당시에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일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정말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맞아, 그 맞아. 자입니다. 네. 이영림 춘천지검장. 네. 이번에 한직 대표적 한직이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 좌천됐습니다. 아우 잘 됐다. 요건 이제 완벽한 좌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네. 이영님 뭐 이런 사람들은 제 동기입니다. 사무에서 동기가 한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 또 꼬리 자르기 하시고. 그 보통 검사장 인사를 하면 사실상 당신 이번에 나가야 돼라는 사인을 줍니다. 인사 대상입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런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은 알아듣고 이제 뭐 이상한 사직 인사 내고 이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보통은 나갑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에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넣고 빼야 되는데 어디 이제 데려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 법무에서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로 이렇게 보통 보직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한직이나 좌천의 의미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뽑죠. 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사람이 4명 있었는데요. 그 4명 다 이영님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퇴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로 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 뭐냐면 저쪽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한직으로 이제 좌천된 사람들은 또 정권 바뀌면 우리가 또 이 자체가 또 이게 훈장이 된다. 그런 전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노리나 보네요. 그렇죠. 뭐 한동훈도 한때 그랬어요. 한동훈도 그랬죠. 이번에 인사 중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복귀한 분도 있고 이제 한데 근데 뭐 이 사람들 한 5년 있으면 이미 그 이후에는 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최소 5년 뭐 네. 제 보기엔 5년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검찰이 바뀌지. 검찰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지. 검찰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좌천된 사람이 누구냐면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자가 누구냐? 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안 하고 뭉갰던 걸로 네.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도 역시 그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네. 지검장 하다가 이거 너무 이게 효능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면서 1순위로 인사라면 1순위로 그만둬야 될 사람으로 그렇지. 생각이 됐는데 정유미지. 역시 그만두지 않으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발령이 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제일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 사표 던지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인사까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번 인사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고요. 윤석열이 지난 내란을 하고 2025년 2월부터 그만두기 시작했거든요. 검사장들이. 그런데 이번 인사까지 총 29명이 그만뒀습니다. 검사장과 고검장이 총 29명이 그만뒀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찐윤들이에요. 그리고 29. 현직에 있던 검사장 중에서 검사장 혹은 고검장 중에서 그만두지 않고 이번에 보직 이동을 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제가 세 보니까. 네. 그런데 그 13명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도 하고 뭐 검사장 자리는 다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했던 그렇죠. 사람이지만 전체적인 색깔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네. 완전 찐윤은 아니면서 조금 좀 옅어요. 인정받는. 그래서 처음에 이 13명 중에 뭐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했었을 때 막 또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비를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나갈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남았구나라는 게 오히려 대비가 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보니까 진짜 찐윤 검사들이 다 이게 나갔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애들은 다 그렇죠. 나갔다. 다 나갔다고 봅니다. 그게 다 정리된 인사고. 네. 그래서 이번 인사의 특징을 보면 특수통이 거의 안 보입니다. 특수통이. 특수통이라고 하면 이제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중앙지검에도 차장됐고 특수통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한직으로 밀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부패 부장은 보통 특수통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전체의 반부패 수사,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다 형사, 공안 이런 사람들로 다 이번에 검사장 승진도 하고 보직 이동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성호 장관의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조직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특수통으로 해서 커왔던 사람들은 이제 요직에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게 검찰 개혁으로 가는데 좋네. 수사 기소 분리를 대비해서 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인데 특수통이라는 것은 네. 뭐 정치인 관련한 수사, 뭐 정재계 거물들을 다루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특기가 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형사부도 있고 특수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형사, 뭐 특수통, 공안통 이렇게 하는데 네. 특수부는 뭐냐면 보통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것을 받아서 보완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게 검찰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아, 네. 그런데 특수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집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한 걸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래서 쭉 파고들어서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진짜 뭐 죽을 때까지 팬다 이런 것처럼 기획 수사 같은 그렇죠. 거네. 그게 특수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특수통은 한 번 특수통이면 계속 특수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약간 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임지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통상 속칭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약간 분류가 됩니다. 뭐 3학년 정도에서 어디 중앙지검에서 특수부에 속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그러면 또 특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또 파견되고 그 부서로 가고 이러면 이제 길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 공안으로 계속 커가고 그래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임지부터는 약간의 자기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통은 특수통대로 또 거기는 또 거기끼리 친하고 공안도 공안이 친하고 전공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게 같은 검사라도 특수통 공안통이 만나면 약간 사고 방식도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특수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후배 그 위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냐면 꽁 잡는 게 매다. 선배라도 내가 후배지만 야, 내가 더 잘해 수사. 내가 하면 저렇게 수사 안 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네네. 공안은 이제 위계질서가 굉장히 뭐 그런 좀 차이들이 있죠. 우리 의원님은 특수통이에요? 예, 그렇게 분리됐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도 갈까요? 온화한 표정으로 네, 저도 특수통이었습니다. 근데 표정이나 인상은 민생통이야. 민생통. 저는 특수통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원구실처럼 계속 특수통 남아요. 출신이라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인사를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예. 특수통은 좀 배제하는. 완전히 배제한 인사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인 것이 드러나는 게 참 이번에 제가 인사를 하고 현직에 있는 검사들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네네. 어때요? 어떠냐 인사. 네네네. 네. 그게 보통 인사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인사하는 팀에서도 동향을 들어보긴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보수적인 검사, 진보적인 이른바 진보적인 다 이렇게 좀 네, 하니까 궁금하다.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다 표현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실력이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편향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조금 조직에서는 우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력이 좋은데도 약간의 뭐 전 정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뭐 내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사가 잘 됐다고 하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복권되게 하던 생각됐던 검사들도 이번에 안 된 검사들도 몇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장관 입장에서도 생각이 있겠죠. 이만 성향이 우리 정부하고 같다고 해서 다 하진 않았다는 사인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저런 것으로 보면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잘 나갔던 사람도 인품이 괜찮은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또 승진시켜주고 네. 이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